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지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존행동기계 저온 자격증 대비 키워드 특강 18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8탄에서는요,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은 정말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때 이 사이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열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서 카르노 사이클의 이 카르노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네,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이 공학자인데요. 1824년에 도대체 이 열기관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정말 깊게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 열기관의 이상 사이클이죠.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열기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 다음, 그 다음 선도를 보고요. 그 다음 연료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열기관의 이상 사이클이죠. 자, 이상 사이클이다라고 하면 아주 이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마찰을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사실 좀 터무니없는 사이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완전가스, 즉 이상기체를 작업물질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가스를 작업물질로 하는 두 개의 가역 등온 과정, 즉 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마찰을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온이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과정, 등온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과정은 가역 단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단열이라고 하면 열의 출입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열의 출입이 없으니까 등 엔트로피가 일정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역 단열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가역 등온, 두 개의 가역 단열로 구성된 이상 사이클, 열기관의 이상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이 열기관이란 무엇이냐? 열기관의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기관의 목적을 한 번만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뒤이어서 나오는 이 열 효율, 이것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열기관에 대한 목적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아요. 공급받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인 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열기관의 효율이라고 한다는 것은 열 효율을 구할 때, 즉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할 때, 열을 받았는데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열을 받았는데 얼마만큼 일했어? 라고 하는 것이 열기관의 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열기관에 대한 요 목적만 알고 계시면 효율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뒤이어서 보게 될 것이고요. 일단 선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PV 선도와 TS 선도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PV 선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V 선도라고 하면 Y축이 P 압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X축이 B 최적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최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사이클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고요. 이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은요, 시계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서 다시 원상태로. 자, 우리는 이 좌측에 위에 있는 지점, 여기를 1지점으로 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1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릴 텐데 등온 2개, 단열 2개를 그릴 거예요. 자, 그럼 PV 선도에서 어떻게 그려야 등온이고 어떻게 그려야 단열일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PV 선도에 있어서의 윤곽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압력입니다.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수평하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V, 바로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수직으로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과 적이 나왔는데요. 정앞과 정적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앞온열적 순서로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앞온열적입니다. 앞 다음에 온이에요. 살짝 뉘어져 있는 것이 요게 앞온, 바로 등온 과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살짝 세워져 있는 것이 요게 바로 앞온열, 단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온과 열 사이에는 누가 있다? 폴리트로픽이 있겠습니다. 폴리트로픽 과정.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온 과정이다 라고 하면 요렇게 뉘어져 있는, 살짝 뉘어져 있는 요 그래프가 등온 과정.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살짝 뉘어져 있는 1에서 2, 그래서 3에서 4로 가는 요 과정이 바로 등온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살짝 세워져 있는 자, 두 개의 그래프가 보입니다. 바로 뭐죠? 그쵸? 2에서 3으로 가는 거, 그리고 4에서 1로 돌아가는 거, 요게 바로 단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등온 과정,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때 1에서 2로 갈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1에서 2로 갈 때 있어서는 최적이 팽창,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등온 과정인데 등온 팽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등온 팽창일 때 있어서 요 과정에서 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얼만큼? Q1만큼. 자, 그리고 2에서 3으로 갈 때, 자, 이때도 어때요? 2 지점과 3 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3으로 갈 때 최적이 팽창하고 있죠. 따라서 단열, 팽창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지점에서 4지점으로 되돌아갈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에서 4로 갈 때 있어서는요, 최적이 그러죠. 감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살짝 미어진 그래프, 등온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에서 4로 갈 때는 등온 압축 과정. 자, 그 다음에 살짝 또 세워져 있는 이 그래프는 단열 과정. 자, 근데 4에서 1로 갈 때 보도록 할게요. 4에서 1로 갈 때 어때요? 그렇죠. 바로 최적이 이 감소하고 있는 방향, 압축 방향이 되겠죠. 따라서 4에서 1로 갈 때는 단열 압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에서 2로 갈 때 등온, 3에서 4로 갈 때 등온이라고 했는데 1에서 2로 갈 때는 열을 받았고요. 3에서 4로 갈 때는요. 이때는 그렇죠. 열을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Q2만큼. 자, 그러니까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자, 2에서 3으로 가는 요 과정, 단열 과정이고요. 4에서 1로 가는 과정, 단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일정하다? 엔트로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에서 3, 4에서 1은 엔트로피가 일정한 과정. 그 내용이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1번부터 4번까지 다 쓰여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 구두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PV 선도였던 것을 TS 선도로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TS 선도에 있어서는요, 자, T, 바로 온도가 되겠고요. S는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에서 2로 갈 때 있어서는 등온이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일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평하게 1에서 2 과정 그려주시고, 역시나 3에서 4로 갈 때 있어서도 수평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에서 3으로 가는 거, 4에서 1로 가는 요 과정은 자, 단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일정한 과정. 자, 그렇기 때문에 2에서 3으로 갈 때 있어서는 수직하게. 자, 그리고 4에서 1로 갈 때 있어서도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TS 선도로 이 카르노 사이클을 나타내게 되면 직사각형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에서 2로 갈 때는 등온 팽창. 등온 팽창일 때 열을 받았다라고 했죠. 고열원으로부터 Q1만큼 열을 받았고요. 열을 공급받았다. 자, 그리고 2를 했어요. 2를 해서 자, 3에서 4로 갈 때 있어서 이 Q2만큼의 열을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 1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PV 선도 그리고 TS 선도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느냐? 자, 카르노 사이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하면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열 효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열 효율입니다. 이때 열 효율 에타라고 표현을 할 것인데 이때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열 효율을 우리가 나타낼 것이므로 카르노 사이클의 요 C, 요 C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첨자로. 자, 그러면 에타 C,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열 효율은 자, 열기관이 뭐였죠?
그쵸.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서 얼마나 일했어? 라는 게 목적이었죠. 자, 그러면 열을 받아서 고열원입니다. Q1이라고 쓸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일했어? 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요 그림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서는 QH, 하이의 이 H를 따는데 우리가 기호를 통일하자면 Q1만큼 열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열을 버리는 것이죠. 자, 그 남는 열 버리는 게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열을 방출하는 것이 Q2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출하는 열 Q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일했어?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시면 자, 우리가 공급받은 것은 Q1. 자, 그리고 일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남는 열을 버렸습니다. Q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Q1은 W 한 일의 양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열원으로 버린 거, 요 버린 열량이 되겠습니다. 방출한 열량. 자, 그러면 W 바로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 Q2를 넘겨서 Q1-Q2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요 유효 1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1분의 W 한 1의 양은 자, 고열원 Q1 저열원 방출한 열량 Q2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1분의 Q1은 1이 되겠고요. 빼기 Q1분의 Q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볼 겁니다. 자, 우리가 가역 이상 사이클이라고 했죠? 자, 가역 이상 사이클에 있어서는 이 열량을 바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온도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원을 바로 온도로 치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가역 이상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에서요. 자, 그래서 1 T1분의 T2로 치환할 수가 있더라. 열원을 T, 온도로 치환할 수 있다. 당연히 이때 온도는 네,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켈빈. 자, 그래서 요거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가역 카르노 사이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온도로 치환한 식. 요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요? 열 효율.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역 카르노 사이클에서 고온부 40도시, 저온부 0도시로 운전될 때, 자, 그때 열기관의 효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역 카르노 사이클이었다라고 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부터 식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공급받았는데 얼마만큼 일했어?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W라고 하는 것은 공급받은 열량 빼기 버린 열량, 방출한 열량, 이게 바로 한 일의 양이다. 유효 일량이다 라고 했고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풀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보니까 여기에 온도, 고온부에 대한 온도와 저온부에 대한 온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원을 온도로 치환을 해줘야 되겠네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역 카르노 사이클이다 라고 했으므로 자, 이것은 T1분의 T1-T2로 치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대로 여기다가 값을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1이라고 하면 40도씨 그대로 넣으면 될까요? 아니요. 이때는 섭씨 온도, 이것을 켈빈 온도로 바꾸어서 절대 온도로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40 플러스 273, 요거 분의 T1, 40 플러스 273, 빼기 T2가 되겠습니다. 0도씨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0 플러스 273. 절대 온도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요, 사실상 273 없어지고 40이 될 것이고, 자, 분모 40 플러스 273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요, 가장 근사치 0.128이 나올 겁니다. 대략적으로 0.127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반올림했을 때 바로 4번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 4번 되겠죠.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카르노 사이클 버리지 말고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